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5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시황 자체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뭐 이번 주 정도나 해서 좀 시장의 반등을 좀 기대한다, 예상한다로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그것들에 대한 것들이 사실 뭐 주식의 정답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어떤 경험치들, 뭐 저희가 즐겨보는 어떤 지표들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것들에 의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긴 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정해진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지표를 선행 지표로 좀 봅니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왜냐면 시장에 따라서 어떤 그러니까 시장에 따라서라기보다는 어떤 시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주가의 어떤 선행지표로서 과거에는 뭐 경상수지 뭐 12개월을 보든지 뭐 유가라든지 뭐 그리고 아주 최근에는 뭐 엔달러 환율이라든지 미국 국채를 본다든지 뭐 이렇게 조금씩 저 역시도 많이 변해 왔거든요. 그것이 변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어떤 선행지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는 것이 100% 맞지 않는다라는 의미겠죠.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근데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번 주에 반등을 기대하는데 그 반등에 있어서 그날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다라는 말씀드렸었고 아직도 그 의견은 맞는데요. 일단 조금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경제 지표들이 조금 혼돈스러운 부분으로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먼저 나오는 어떤 지표들과 동행 지표들, 뭐 흥행 지표들,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랄까요, 선행 지표들이 반등하는 이런 좀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시장 뉴스에는 그런 선행 지표보다는 동행하는 이런 지표들의 내용들이 좀 나와서 아직 시장에서는 많은 내용들이 조금 뉴스들도 많고 트럼프 이야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좋은 뉴스가 많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보고 있는 지표를 설명드리긴 좀 뭐하지만 저희가 보고 있는 지표에서 어떤 반등하는 어떤 모습들이 나와서 좀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마무리되는 MSCI 리밸런싱이 오늘로써 이제 마무리된 것이죠.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의 매도 수급, 그러니까 수급 측면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어떤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5월 달에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 이게 리밸런싱 하는 부분들이 5월, 8월, 11월 달에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달을 잘 기억하면서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5월은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정도의 시장의 어떤 반등을 좀 예상은 해봅니다. 예상은 해보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잘 보시면 시장에서 이렇게 무섭게 빠진 것이 한 번에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면 얼마나 이렇게 좋겠습니까? 이건 지금 월간 차트이고 일간 차트인데요. 한 번에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면 이렇게 얼마나 좋겠냐만 매물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매물 많이 쌓여 있고 최근 그리고 오늘도 이제 뭐 문의 전화들이 회사에 많이 옵니다. 회원이 아닌 분들도 주식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제였나요? 저희가 엊그제였는가? 주식 포기하지 마세요라는 영상을 좀 찍긴 했었는데 일단은 6월, 7월 정도까지도 어떤 외국인 매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플러스가 되고 환율이 조금만 안정이 된다면
지금은 과매도 구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좀 들어 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 시장, 우리 시장 여기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빠졌는데, 이것도 역시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식 혹은 이런 식 혹은 가장 최악에는 이런 식의 어떤 바닥을 좀 잡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이 지금의 바닥, 그러니까 이런 첫 번째 바닥들이 해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것이 진짜 반등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만약에 시장이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진짜 반등이 나올지, 혹은 두 번째에서 진짜 반등이 나올지에 대한 이것이 가장 고민인 것 같고요. 지금 이 지수의 이 가격대 2050 정도, 2050과 2050 이 아래에는 저는 뭐 인덱스라도 괜찮고 매수 구간이라는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지금의 요 구간이 가바닥이고 이때가 진바닥이면 상당히 괴로운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급할 건 없다라는 일단은 생각은 하고요. 만약에 지금의 시장에서 이것이 진바닥이다라는 것이 나오려면 시장에서 어떤 그날이 나와야겠죠.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이 그날이라고 하면 지수가 적어도 1% 이상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즉 시장의 확신 매수자들의 매수의 느낌이 와야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코스닥이 일단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 저는 이것을 진짜라고는 보지 않아요. 왜냐면 거래량이 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일단은 진짜 바닥은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다만 코덱스 레버리지나 코덱스 코스피 코스피 코스닥 150 레버리지, 그러니까 코스피나 코스닥의 이 ETF 상품들의 거래는 많이 늘었습니다. 이 말은 심리가 조금 전환되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이렇게 바닥을 잡을 때 아주 큰 긴 상승이 아닌 어느 정도 한마디 정도의 상승일 때는 레버리지 상품들에서 신호가 먼저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혹시 그런 모습인가라는 생각은 나는데요. 일단은 명쾌하게 좀 한다면 우리 시장 코스피에서 그날이 나온다면 일정 부분의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는 합니다. 일단 이렇게 좀 작게 보면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도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그날이 나오지 않는다면 요 언저리에서, 그러니까 요렇게 해볼게요. 요렇게 두 줄을 걷잖아요. 여기에 이거 너무 잘못 그렸네요. 요 정도의 어떤 무언가를 그리면, 만약에 요 상태에서 그날이 나오면 저는 꾸역꾸역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때 그날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반등 이후에 한번 좀 눌릴 것 같아요. 눌리는데도 이 언저리에서, 여기서 이 언저리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반등할지 이렇게 해서 반등할지는 모른다라는 거죠. 여기는 그때 상황에 따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그날이 나오는지 아닌지 요것만 일단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그날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고점에서 물량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그날이 나온다면 물량을 다 실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근데 여기를 만약에 깨고 내려가면 물량을 꽤 많이 덜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거는 뭐 저희의 어떤 상상이니까요. 이 부분을 그려볼게요. 이 부분을 그려보면 그냥 아주 이렇게만 그려볼게요. 그려보면 제 그림을 잘 못 그리네요. 아이고, 너무 한쪽으로 했다. 이렇게 왔다라고 하면, 만약에 여기 와서 이렇게 빠지는 것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반등에서 이 구간은 일단은 물량을 많이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재차 반등이 된다면 이때 물량을 줄여놓은 곳을 이쪽으로 투하해서 비중을 많이 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지금 현재 그날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나오지 않는다면 물량을 두 번째는 첫 번째 그날이 안 나온다면 두 번째 물량을 줄여야 되고, 세 번째 반등을 한다면 다시 물량을 실어야 되고, 반등을 실패한다면 꽤 많은 물량을 날려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일단 계획은 세웠습니다. 계획은 세웠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날이 나오면 일단은 계속 가야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어떤 추측, 예측, 뭐 예상들이 을 미리 하는 이유는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나는 점쟁이야 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예상들은 빗나갈 걸 각오하고, 그럼에도 일부 나에게 원칙을 정해서 좀 대응을 해보자 라는 이런 입장인 것이죠. 사실 오늘 그 회원분들이 많이 여쭤봐가지고 그 내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뭐였냐면 예전에 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 이야기를 하면서 마법 공식으로 종목을 이렇게 소팅해서 분기마다 매수 매도하는, 분기마다 이제 나의 펀드를 만들어서 시장을 이제 대응하는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호응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그 영업이익률과 뭐 ROE 등 실적이 좋은 회사들을 올려드렸는데, 그 종목 가지고도 좀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그것 역시도, 그러니까 뭐 ROE가 아주 최고로 좋은 회사들, 계속 증가하는 회사들을 가지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같이 봐야겠죠. 영업이익률을 본다라는 것은 어떤 뭐라고 할까요? 한 회사에 경제적 해자가 있는지, 그죠? 매출 원가를 보고 판단을 하죠. 그리고 또 판관비를 보고 어떤 이 회사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영업이익률, 그렇게 좋은 회사가 ROE까지 도와준다면 그런 회사들이 보통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모아서 볼린저 밴드, 장기 볼린저 밴드의 하단에 왔을 때 매매하는 것으로 어떻게 펀드를 만드는 것에 대한 어떤 고민을 좀 같이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그건 한번 다음에 좀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저희가 볼린저 밴드를, 장기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실적이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장기 볼린저 밴드 하단에 오면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장기 볼린저 밴드가 있을 때 실적이 분명히 실적은 우상향하는데 주가는 빠져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은, 보통 실적이 정말 우상향하면 이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한 마이너스 20% 이상 잘 하락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뭐 마이너스 10% 언저리에서 반등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1차 매수 마이너스 10% 빠질 때 2차 매수, 마이너스 20% 빠질 때 3차 매수,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이렇게 접근할 종목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하나만 말씀드려보면, 후성 같은 회사도 분명히 올해를 기점으로 또 내년에 실적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 한 20% 정도 하락할 걸 각오하고 분할로 이렇게 매매를 한다면, 저는 아마 이런 정도의 모습으로 뭐 이렇게 정확하게 반등하진 않을지언정 일정 부분 시장에서 좋은 회사가 싸게 거래되는 지금 같은 구간이 꽤 좋은 어떤 기회가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으로 뭐 후성이나 SKC 코오롱 PI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저는 오히려 장기 투자자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좀 추적하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대보 마그네틱 역시도 지금은 꾸준히 물량을 늘려나가야 할 구간이라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게임주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최근에 뉴스화 돼가지고 좀 많이 나왔잖아요.
게임주 역시도 그때 요 구간이 좋은 매수 구간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시장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다시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은 그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어떤 좀 신뢰를 좀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뭐냐면 실적이 좋은 회사가 싸게 거래될 때, 특히 이 싸다라는 말이 볼린저 밴드 120 볼린저 밴드의 이 하단에 온다면 분할 매수로 대응할 때는, 그리고 시간에 투자할 때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좋은 성과가 과거에는 있었으니까요. 이것에 대한 어떤 좀 신뢰를 좀 갖길 바라겠고, 이것이 정말 조금 진짜 그래라고 생각이 된다면 뭐라고 할까요? 조금 검증을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과거에 뭐 TCK 같은 회사도 그렇죠. 이 회사도 뭐 대표적으로 실적이 상당히 우량한 이런 회사였죠. 그때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었었고 그 다음부터는 쭉 계속 실적이 좋은 회사인데요. 이렇게 실적이 좋은 회사도 가끔씩 싸게 거래되는 이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들. 여기는 시장이 무너졌을 때였고, 그쵸? 그리고 여기도 시장의 조정이 조금 있었던 구간으로 기억이 나는데, 맞죠? 2016년도 말이 중순이었으니까 가물가물하네요. 그쵸? 요때였죠, 그쵸? 맞아요, 요때. 그러니까 좋은 회사들은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잘 하락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그런 회사들,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회사들, 영업이익과 RO이익이 훌륭한 회사들, 뭐 좀 구체적으로 뭐 이야기를 뭐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회사들이 조정을 받을 때, 그러니까 아주 시장에서 싸게 거래될 때, 이렇게 볼린저 밴드의 하단에 이렇게 왔을 때는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지금 우리 지수가 이렇게 많이 하락하고 있잖아요. 지금 싸게 거래되는 종목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SKC, 코오롱 PI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종목들도 분명 시장에서 좋은 회사임에도 시장이 무너져서 같이 무너지고 있는, 그리고 후성이라는 종목도 그렇고요. 뭐 대보마그네틱, 스튜디오 드래곤 실적이 아주 강한 회사이거든요.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조금 의미 있었던 것들이 대형주들이 조금 하락을 멈추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거의 시장의 하락의 끝부분에 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많은 악재들이 오픈됐고, 사실 근데 그런 악재들은 요 원저리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1년 반 정도로 쉬었는데요. 여기서 조정이 마무리되는 건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아직은 그래도 이쪽 바이오시밀러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긴 한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라도 셀트리온이라든지 그리고 포스코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 온 듯한 느낌, 일단 기술적으로 반등이라도 할 이런 구간들이 아닌가.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매도가 멈춘다면 아마 내일 그리고 이번 주에는 좀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충분히 반등이 된다면 지수도 강하게 상승할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날이 확 나와서 빨리 시장이 좀 반등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그날이 나오는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 크게 좀 거시적으로 보면 저희가 보고 있는 뭐 어떤 선행지표들이 이상하게 반등을 하네 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혼탁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일단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측면에서 일단 5월에는 이제 마감이 된 게, 리밸런싱이 마무리된 것이니
조금 한숨이 좀 놓여졌다. 그리고 환율도 정부 당국의 어떤 개입으로 일정 부분 심리적인 어떠한 저항이 좀 생긴 것 아니냐, 상승에 대한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셀트리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포스코, 뭐 이렇게 좀 큰 회사, 시가총액 앞에 있는 애들이 좀 버티는, 혹은 오히려 반등 구간으로 보이는 이런 쪽의 느낌이 좀 보입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이 빠질 때 상승했던 뭐 현대차라든지 이런 애들이 오히려 이제 좀 한풀이 꺾이려나 뭐 이런 생각까지도 뭐 들기도 하는데,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포스코라든지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셀트리온,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이런 애들이 조금 버티는 모습이 좀 나와서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니켈도 하락을 좀 멈추는 것 같아요. 이제 니켈 가격 역시도. 그래서 아마 뭐 좀 시장이 좋아진다면, 이번에 만약에 괜찮아진다면 가장 많이 소외됐던 전기차 혹은 뭐 IT 일부 섹터 쪽이 많이 상승하겠다, 제약바이오와,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회원분들 혹은 고객분들과 통화를 했을 때 시장이 상당히 힘들게 지속된 지 시장이 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2018년도 거의 초부터 거의 현재까지는 그냥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사실 요것은 뭐 그냥 상승 중에 일어나는 반등 정도로 보일 수도 있는 정도로 미약한 것이죠. 그래서 1년 정도 넘게 시장이 하락하니 시장이 얼마나 심리를 다 빼앗아 갔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보통 이런 구간에서 포기하면 시장은 그때부터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마음을 다 잡으시고 월간 차트를 한번 볼게요. 아마 지금 월간 차트가 이렇게 검게 막 내려가고 있는데요. 지금 한 1년 반을 하락장을 경험했잖아요. 이 하락장에서 너무 자책하진 마세요. 너무 자책하진 마시고, 이 하락장에서는 사실 수익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일부 테마주나 이런 것들로 수익 내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예. 그래도 대체로 꽤 많은 어떤 전문가들, 기관 투자자들이 손실 중입니다. 그들 역시도. 근데 그러니까 지금같이 어떤 절망적이고 힘든 시장 구간에서 너무 자신을 자책하지 마시고요. 근데 요런 것들이 어떻게 금세 달라질 수 있는 게, 이걸 한번 뒤집어 볼게요. 요런 시장, 만약에 우리 시장이 한 1년 정도 이런 시장이었다. 근데 이때도 나는 무조건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거는 주식에 대한 상당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거꾸로 하락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자책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시장은 이런 시장이 저는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장을 경험해 보시고, 그러니까 하락장도 경험해 봤으면 상승장도 경험해 본 다음에 나는 양시장에서 다 손실이야 라고 하면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겠죠, 주식 투자를. 근데 하락장에서 손실, 그래, 오케이, 지수가 하락했으니까. 근데 다만 시장이 하락할 때 수익이 나네 라는 어떠한 무언가가 있다면 조금 더 이제 연말을 해서 주식 투자를 계속 하시는 것이 괜찮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지금 전화 받는 어떤 문의하시는 사람들마다 무역전쟁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정도 되면 이제 거의 약발이 다 끝나가는 어떤 시점이 오지 않았나. 한 번 정도 관세를 실제로 매기고 나면, 6월 달부터 매기고 나면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악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가장 큰 악재가 마지막 한 번 남았는데요. 그 다음에 악재가 나올 게 더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은 뭐 없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마지막 악재라면 그 악재만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시장의 전환이 되지 않을까 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이 가장 힘들고 지루하고 힘든 건 아는데요. 지금 장은 2018년도와 다릅니다. 2019년은 변동성이지 하락 추세라고는 볼 수 없어요. 크게 보면.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 2018년은 하락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변동성의 장인 겁니다. 요런 정도의 어떠한 밴드에서 재작년은 상승 밴드였죠. 상승장이었죠. 이렇게. 근데 재작년은 하락 밴드. 근데 지금은 횡보 혹은 변동성 장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세는 매수 매도가 너무 많으면 힘들고요. 아예 빠르게 단기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좋은 회사라면 끝까지 버티고 가는 전략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번 주에 아무튼 반등을 좀 기대해보고 그날이 나오지 않았다면 반등을 이용해서 물량을 좀 덜어내는 생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